테라스에서 그 광경을 전부 들은 상인은 뒤로 넘어갈 정도로 혼자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이상해서 물어봐.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상인이 웃음을 겨우 멈추고 말했어. 방금 보고 들은 게 너무 우스워서 그랬어. 근데 이건 비밀이라오. 만약 입 밖으로 내뱉으면 난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거요. 아내의 눈이 커졌어. 안녕 리슨즈. 지난 이야기에서 나귀가 황소에게 꾀를 알려줬다가 오히려 자기가 하루 종일 쟁기질을 하게 됐었잖아.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 나귀. 그런데 황소는 그것도 모르고 고맙다고 연신 축복을 빌고 있었잖아. 오늘은 그 밤 외양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어서 얘기해줄게. 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어. 상인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테라스로 나왔어. 외양간이 보이는 곳이었는데 아이들은 앞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상인은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나귀가 황소한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야. 나귀가 먼저 말을 하기 시작해. 이보게, 이 멍청한 친구야. 내일은 또 어쩔 셈인가? 황소가 태평하게 대답했어. 그거야. 자네가 알려준 대로 해야지. 자네 조언 덕분에 꿀맛 같은 휴식을 맛봤는데 내가 왜 그걸 그만두겠나? 내일도 먹이를 가져다 주면 거부하고 아픈 척하며 배를 잔뜩 부풀릴 생각이라네. 나귀가 고개를 가로저었어. 이보게, 내일은 그러지 말게. 황소가 깜짝 놀라. 아니, 왜 그러나? 잘 되고 있지 않나? 나귀가 낮은 소리로 말했어. 방금 주인님이 일꾼한테 하는 말을 들었거든. 만약 황소가 오늘도 일어나지 않고 먹이도 거부하거든 당장 도축업자를 불러서 그놈을 잡게나. 고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죽으로는 카페트를 만들 테니. 자네가 걱정돼서 하는 말일세. 내일 먹이를 가져다 주면 맛있게 먹고 벌떡 일어나서 땅을 박차며 힘차게 울게나. 안 그러면 주인님이 정말 자네를 잡아버릴지도 몰라. 황소는 그 말에 겁에 질렸어. 벌떡 일어나서 크게 울부짖으며 나귀에게 고마움을 표했지. 내일은 내 발로 기꺼이 일터에 나가겠네. 그러고는 구유에 남아있던 먹이를 혓바닥으로 싹싹 핥아먹을 정도로 깨끗이 비워버렸어. 테라스에서 그 광경을 전부 들은 상인은 뒤로 넘어갈 정도로 혼자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이상해서 물어봐.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상인이 웃음을 겨우 멈추고 말했어. 방금 보고 들은 게 너무 우스워서 그랬어. 근데 이건 비밀이라오. 만약 입 밖으로 내뱉으면 난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거요. 아내의 눈이 커졌어. 그리고 바로 말했지. 당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유를 꼭 알아야겠어요. 당장 말해주세요. 상인이 거절했어. 상인은 죽음이 두려우니 말할 수 없다고 했지. 그런데 아내가 물러서질 않는 거야. 분명 나를 비웃은 게 틀림없어요. 라며 상인이 완전히 녹초가 될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렸어. 쉬지 않고 계속 끝없이. 결국 상인은 비밀을 말하고 죽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어. 그는 온 가족과 친척을 불러 모았어. 재판관이랑 증인들까지. 유언을 남기고 비밀을 털어놓은 뒤 죽겠다는 거였지. 이건 그가 아내를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이었어. 사촌 여동생이자 아이들의 어머니인 그녀의 부탁을 끝까지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야. 이웃들과 처가 식구들까지 전부 모인 자리에서 상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렸어. 상인은 하나 둘씩 차근차근 마무리를 지었어. 아내에게 줄 재산을 따로 떼어놓고 아이들을 돌볼 후견인을 정하고 함께 살던 여종들을 해방해줬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렸어. 재판관이랑 증인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에게 다가가 간곡히 타일렀어. 신의 이름으로 청하건대 제발 고집을 꺾으시오.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를 죽게 할 셈이오. 비밀을 말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건 다 당신을 위해서라오. 아내는 냉정하게 대답해. 그가 죽는 한이 있어도 비밀을 듣기 전까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아내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집안은 온통 통곡 소리로 가득 찼고 마치 상중인 집처럼 무거운 기운이 내려앉았어. 살아있는 사람의 집인데
벌써 장례 분위기야. 상인은 마지막으로 몸을 깨끗이 씻고 기도를 올렸어. 그리고 천천히 외양간으로 향했어. 외양간을 들렸다가 돌아와서 비밀을 말하고 죽을 작정이었거든. 상인이 천천히 외양간으로 걸어가는데 마당에서 동물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개가 수탉에게 뭔가를 꾸짖고 있는 소리였어. 수탉아, 내 놈은 참으로 머리가 나쁘구나. 지금 주인님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넌 날개를 퍼덕이며 울어대고 암탉들 등 위로 올라타느라 정신이 없으니 에휴 신의 저주를 받을 놈. 지금이 놀고 즐길 때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수탉이 어리둥절해서 물었어. 아니 개야, 주인님께 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데? 개가 차근차근 설명해줬어. 아내가 비밀을 말하라고 끈질기게 매달렸고 결국 주인님이 비밀을 털어놓고 죽기로 결심했다는 것까지. 수탉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어. 그렇다면 우리 주인님은 정말이지 머리가 나쁘고 분별력이 없으시구먼. 아내 한 명도 제대로 다루지 못해 목숨을 버리려 한다니 더 살 가치도 없지. 나를 보라고. 난 아내가 10마리나 되지만 누구는 달래주고 누구는 야단치고 누구는 굶기고 누구는 먹여가며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나? 주인님은 똑똑하고 배운 게 많다고 자부하면서 고작 아내 한 명을 휘어잡지 못해 쩔쩔매고 계시다니. 개가 물었어. 그럼 주인님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수탉이 단호하게 말했어. 해초리를 들고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서방님. 평생 다시는 아무것도 묻지 않을게요. 라고 빌 때까지 호되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지. 그렇게만 하면 주인님은 근심에서 벗어나 여생을 즐겁게 보내실 텐데 정말이지 주인님은 요령도 판단력도 없으셔. 수탉의 말을 들은 상인은 빈 창고로 슬그머니 들어갔어. 그리고 매를 하나 챙겨서 품에 숨겼지.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가서 말했어. 이 방으로 들어오시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비밀을 말하고 죽겠소. 아내는 기뻐하며 방으로 들어갔어. 드디어 비밀을 듣게 된다는 생각에 상인은 문을 걸어잠고 품 안에 있던 매를 꺼냈어. 그리고는 아내의 등과 어깨를 내리치면서 말했지. 그대가 상관할 바가 아닌 일에 어찌 그리 고집을 부린단 말이오. 한 대, 두 대, 세 대. 아내가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맞고 나서야 비명을 질렀어. 제발 살려주세요.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다시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등과 발에 입을 맞추며 용서를 빌었어. 상인이 문을 열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렸어. 그러자 집안 가득했던 통곡 소리는 순식간에 기쁨의 환호로 바뀌었어. 수탉에게서 지혜를 배운 상인은 그 후로 아내와 함께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았대. 이야기를 마친 재상이 딸에게 말해. 네, 딸아, 이 이야기를 들었지? 너도 이 아내처럼 되지 않으려면 제발 고집을 꺾고 가만히 있거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소 오래된 이야기라 지금의 시대와는 생각도 많이 다르고 아내와 남편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는 점 양해 바랄게. 그런데 리슨즈, 세헤라자데는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을까? 그건 다음 주 금요일 저녁 10시에 계속 이어서 얘기해줄게. 오늘도 늦은 밤 함께해줘서 고마워. 나의 모든 이야기가 리슨즈에게 잠깐 쉬어가는 편안한 시간이길 바라. 오늘 밤도 편안한 잠 꿀잠 자 리슨즈.